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하사탐 한능검 30분 때려잡기 대망의 1강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가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로 한 3년 전에 영상을 처음 업로드를 했었는데요. 오늘 그 1강을 다시 이렇게 제작을 하다 보니까 지난 3년 전 영상을 제가 모니터링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처럼 얼굴이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3년 동안.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도 한능검 자격증을 목표로 하시는 수험생들이시기 때문에 3년 전에 제 영상보다는 지금 오늘 저를 처음 만나실 텐데, 3년 전 제가 처음 제작한 이 30분 때려잡기 벌써 역사가 되어서 3년이 지난 오늘이 되었습니다. 역사에서는 우리가 교훈을 얻기 마련이죠. 3년 전에 제작한 이 30분 때려잡기를 바탕으로 저 역시 많은 교훈과 또 반성을 하게 되었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확실하게 한국상력 검정시험만, 우리 한능검만 대비하실 수 있는 이런 개념 강의를 준비해서 찾아뵙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이고, 또 열심히 강의를 좀 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자격증 1등급을 넘어 만점까지, 1급을 넘어 만점까지 가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내용과 특징들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OTA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1강을 보시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보시고 나서 그리고 1강을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교재와 같은 순서로 교재에 있는 내용과 교재의 핵심적인 부분, 최대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한 뒤에 암기를 하고 문제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1강에서 이 선사문화의 발전 파트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39강이 될 때까지 눈으로 보시면서 쭉 이해를 먼저 하신 뒤에 암기 키워드를 제가 드리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한능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점들은 유튜브 저희 영상 댓글로 항상 달아주시면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소통하시면서 서로 답변도 해주시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 역시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저희 팀원들 역시 모니터링을 수시로 하고 있다 보니까 유튜브 영상의 댓글을 통해서 질의응답까지 확실하게 실시간으로 해결해드리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뒤에 칠판이 좀 저는 굉장히 좀 감격스러운 순간이죠. 3년 전 30분 때려잡기의 칠판은 정말 지금 제가 준비한 이 범랑 칠판의 절반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오직 우리 한능검 30분 때려잡기를 위해서 조명과 칠판, 지우개, 모든 장비를 새롭게 준비를 했어요. 카메라까지 교체를 해서 선명한 영상으로 또 넓은 이런 화면으로 여러분께 내용을 제공해 드릴 거니까 좀 편안하게 보실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강이다 보니 제가 이 소두가 너무 길었네요. 우리가 30분 만에 모든 강의를 끝내야 돼서 이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이런 저희 사로는 다 모두 없애버리고 오직 한능검, 우리 한국상력 검정시험만을 위한 그러한 내용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제 1강 본격적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문화의 발전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선사문화의 발전. 우리 한능검 30분 때려잡기는 제 교재에 맞춰서 강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역시 내용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교재를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사문화의 발전. 자, 그러면 여러분 사실 모두가 주먹도끼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주먹도끼는 뭐 프로페셔널하게 공부하시고 이 구석기 전문가로 지금 저와 함께 하시다 보니까 우리 한능검 1번 문제로 항상 나오고 있는 이 선사문화의 발전, 한능검에서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걸 좀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선사라는 이 단어부터 우리가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인류의 이야기를 공부하는 게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역사에는 이 사자를 갖고 와볼게요. 역사사자죠, 역사사자. 한자는 모양을 본따서 만드는 이 문자다 보니까 얘는 상형 문자입니다. 이 판때기에 무언가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역사사자예요. 하지만 과거, 글자가 없었던 시기에도 사람들이 생활을 하고 또 뭐 공동체를 형성한다거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을까요? 글자가 없었던 시기에는 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할까요? 글자가 없었던 시기에는 그 당시에 사용했던 유물, 유적, 도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즉 기록 이전의 시대라는 게 있어요. 기록 이전의 시대. 기록 이전의 시대는 지금 나와 있는 이 역사사, 이게 이제 기록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기록 이전이다 보니까 먼저 선자를 써서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선사시대. 아, 기록 이전의 시대구나.
우리가 이제 기록, 즉 문자가 처음 발명됐던 시기는 우리는 이제 한국사에서 중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중국에서 한자가 발명된 시기부터 글자가 이제 기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시기는 청동기부터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큰 맥락으로 보자면 이 선사시대는 돌멩이를 들고 다녔던 시기, 석기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역사를 구분할 때는 도구를 바탕으로, 도구의 발전으로 이어질 텐데 그 도구를 사용한 시기에 나누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석기시대가 있다면 돌멩이를 이제 안 쓰고 금속을 싣는 금속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석기시대와 금속시대. 다시 이것을 세분화시키면 석기시대를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그리고 금속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나눠 이야기를 하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때가 이제 선사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청동기, 철기부터는 역사시대로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쪽이 선사시대, 이쪽이 역사시대인데 도구를 통해서 역사를 구분짓다 보니까 청동기와 철기를 묶어서 선사문화의 발전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 4개의 특징으로 1번 문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이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게 수학이 아닙니다. 역사는 단절되지가 않죠. 아날로그처럼 모두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진행된다는 것을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방정식, 함수, 행렬, 도형 이런 식으로 각각 내용이 다른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 돌멩이를 막 쓰다가 금속이 발명이 된 거예요. 발견이 됐고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돌멩이 모두 그냥 바닥에 버려버리고 금속만 사용을 했겠습니까? 전혀 아니겠죠. 석기시대의 돌멩이는 계속 이어집니다. 발전이 되겠죠. 조금씩 이렇게 발전이 되다가 청동기가 시작이 돼서 돌멩이와 청동기를 같이 쓰는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되겠고,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청동기는 더욱더 발전을 하면서 연결되어서 흘러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단지 이제 도구로 나누어서 시기를 구분한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한능검 1번은 사진자료,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통해 나온다는 점이 핵심이 되겠어요. 모두가 주먹도끼 전문가시다 보니까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서 이런 구석기의 특징보다는 역사를 접근하는 방식을 먼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이제 구석기, 신석기에 대한 특징으로 좀 들어가야 할 텐데요. 여긴 좀 이제 지우고요. 자, 옛 구자를 써서 돌멩이를 썼던 시기인데 옛날에 썼던 돌멩이 이제 구석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돌멩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이 돌멩이도 옛날에 썼던 돌멩이에서 새로운 돌멩이 신석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류는 자연환경에 적응을 하며 생활을 하죠. 이 자연환경이 중요할 텐데 이 구석기 때는 여러분 왜 아기 공룡 둘리 기억나시나요? 빙하 타고 내려와 그 둘리 있지 않습니까? 그 둘리, 공룡이 있었던 시기에서 이제 사람이 등장하는 그 시기에 빙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인류는 빙하기를 버텨내면서 생활을 했죠. 빙하기. 여러분 잘 아시는 호모사피엔스, 호모 에렉투스 이러한 인류들이 과거에 우리 이제 호모사피엔스지만 과거에 인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빙하기에 적응하며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빙하기 때는 이제 구석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빙하기가 계속 얼었다가 녹았다, 얼었다 녹았다가 계속 반복되다가 완전히 날씨가 따뜻해지는 온난 수분의 날씨로 들어가는 이제 간빙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간빙기. 큰 맥락으로 추운 시기에는 이제 구석기에 인류가 생활을 하고 있었고, 얼음이 이제 녹고 날씨가 온난수분해지는 그런 기후에서 신석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이제 맥락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시기 구성을 좀 해보자면 이런 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약 70만 년 전에 구석기가 시작이 됩니다. 약 70만 년 전. 오직 한능검을 대비하는 강의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런 연도 같은 거 전혀 나오진 않지만 그냥 한번 상상 한번 하시라고 이 시기를 좀 써드렸어요. 한능검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제가 색분필로 이야기를 좀 드릴 거예요. 약 70만 년 전. 빙하기입니다. 빙하기. 여러분 굉장히 추운 시기겠죠. 농사가 되지 않는 시기라는 게 중요해요. 그럼 살기 위해서 먹어야 할 텐데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동물을 사냥하고 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질 때 등장하는 열매들을 채집하면서 생활을 했겠죠. 이 약 70만 년 전에 사람들이 이동을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이 구석기의 유적지,
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 한반도 근처에서 발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 옆에 지금 지도에서 위치가 체크가 되고 있을 건데요. 두 군데 위치만 잘 눈여겨봐 주세요. 연천 전곡리와 공주 석장리 이 두 지역이 중요합니다. 연천 전곡리와 공주 석장리 지역에서 이 구석기의 유물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가 됐어요. 여러분 구석기 하면 잘 알고 계시는 주먹도끼, 이 주먹도끼가 발견된 곳이 연천 전곡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20대 수험생이 계시다면은 군 생활을 또 연천 지역 근처에서 많이들 하셨을 텐데 그저 휴전선 근처에 5사단, 25사단, 28사단 이런 사단들이 연천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유물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에도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고 아주 수십만 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사람들이 생활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크게 봤을 때 여러분 교재 보시면 이게 제가 유적지라고 이렇게 써놨죠. 유적지. 유적 거자같이 보이네요. 유적지. 자, 그러면 이동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 막 동물과 이 열매를 따기 위해서 이동을 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동물이 나한테 뛰어오진 않겠죠. 그쵸? 동물을 찾아 떠돌아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겠어요? 비를 피해야 되고 또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거지는 이제 주로 동굴, 막집에서 생활을 합니다. 동굴, 막집. 간단하게 생각해 볼까요?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굴을 찾아서 거기서 자고 아침에 다시 출발을 해요. 근데 동굴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밤이 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막 져야 되겠죠. 막 짓는 거예요. 막집. 예를 들어서 뭐 SBS 방송에 우리 김병만 씨가 나왔던 정글의 법칙을 보시면 김병만 씨가 제일 먼저 나무를 이용해서 막 대충 집 하나 짓지 않습니까? 그러한 막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동 생활을 하고 있구나.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동 생활.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동 생활을 하면서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 동굴에서 잠을 자고 동굴이 없으면 대충 막 짓는 막집에서 잠을 자며 또 이제 이동을 하는 그러한 이 순서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동을 하면서 동물 사냥과 채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빙하기라는 거잖아요. 빙하기. 동물 역시 추워요. 그래서 이 초기 구석기 때는 동물들의 몸집이 굉장히 큽니다. 크고 굉장히 둔합니다. 그런 큰 몸집의 동물을 잡기 위해서는 맨손으로 싸워서 잡을 수는 없겠죠. 사람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직립보행과 두 손이 놀고 있고 또 지능을 가지고 있기에 돌멩이를 바위에서 떨어뜨려서 돌을 깨뜨려서 뾰족한 부분을 활용하는 뗀석기를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뗀석기를 활용합니다. 뗀석기. 큰 바위에서 떼었었다. 이 뗀석기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유물과 유적으로 주먹도끼.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먹도끼. 제가 설명드리다가 지금 빨간색 분필을 떨어뜨려서 여러분 잠깐 짚고 들어갈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워낙 중요해서 요거 별 2개 들어가요. 주먹도끼. 구석기 하면 뭐 주먹도끼죠. 이거 맥가이버 칼 같은 거예요. 아, 요새 또 우리 수험생분들 맥가이버 칼 잘 모르시죠? 맞는 칼입니다. 맞는 칼. 그러니까 이 주먹도끼 가지고 동물 사냥할 때도 쓰고 껍질 벗길 때도 쓰고 다 하는 거죠. 이게 맞는 칼처럼 사용된 주먹도끼가 있고 글개, 밀개 이런 것들로 이어져요. 글개, 밀개. 그리고 후기 구석기 때 들어가면 여러분 빙하기가 점점 끝나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동물들의 몸도 점점 작아지고 빨라집니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쫙 던져가지고 확 꽂히게 뭔가 던지는 그런 식으로 좀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큰 나무 막대기가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뾰족한 거 하나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요거 자꾸 이렇게 슉 던지는 개념.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승배찌르개라고 표현해요. 승배찌르개. 승배찌르개. 글개, 밀개, 승개, 찌르개, 또 뭐 이런 주먹도끼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뭘 한다고 말씀드렸죠? 사냥과 채집을 하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요거죠. 사냥, 채집.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자, 사람을 한 명 세울게요.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죠? 추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물, 아까 주먹도끼로 껍데기 벗겼잖아요. 껍질. 그죠? 그래서 이 동물 가죽으로 털옷을 입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뭘 들고 있죠? 한 손엔 주먹도끼나 글개, 밀개, 승배찌르개를 들고 사냥과 채집을 위해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밤중이 되면 동굴과 막집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또 이제 떠나는 그러한 개념으로 구석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제 옷도 하나 써야 되겠네요. 털옷을 입고 생활했다. 동물 가죽.
자,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약 1만 년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 신석기의 가장 크나큰 핵심은 날씨가 따뜻해지고 비가 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난습연. 여러분, 사람은 만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힘든 거 싫어하고요. 안정적인 걸 좋아합니다. 사냥에 실패하면 그날 굶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하고 또 무섭고 불안정하겠습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식량이 확보가 돼야 되겠죠.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여러분, 비가 오고 뭐가 가능해질까요? 가장 중요한, 신석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정착 생활을 함과 동시에 한가운데서 이제 정착을 하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농경이 시작이 됩니다. 농경의 시작.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신석기 혁명이라고도 하는 것을 우리가 농경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석기 혁명. 인류에게는 이제 큰 혁명이 이제 한 3차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 신석기 혁명. 두 번째가 산업혁명. 이 경제활동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또 한 번의 혁명이 또 찾아오고 있죠. 그죠? 이렇게 뭐 인터넷이라던가 또는 뭐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런 혁명이 또 한 번 일어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혁명이 바로 신석기 혁명이 되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사냥 채집을 했던 불안정한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정착을 하고 한 군데서 자리를 잡고 농경 생활이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또 상상해야죠. 여러분,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물과 거름진 토양, 그리고 평야가 좀 필요하겠지요. 물을 가장 구하기 쉬운 곳은 어디죠? 강가와 해안가가 되겠습니다. 바닷가는 하천, 하류가 이제 바닷물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퇴적이 된 땅이 있어요. 그래서 강가, 해안가에서 생활을 하면서 강가, 해안가에서 정착을 하며 생활했다는 점이 중요하죠. 이 한능검에서는 신석기의 유적지가 나오진 않습니다. 주로 구석기의 연천 전국리라던가 공주 석장리에 대한 이런 키워드가 나올 텐데, 여러분 문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떤 여자 모습의 선생님 만화에서 이렇게 뭘 가리키면서 다음 보시는 유물은 어쩌고 저쩌고 하고 말로 무슨 말풍선 하나 있고 그런 식이거든요. 키워드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거기를 유추해서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데, 이곳은 연천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시겠죠? 이 연천 전곡리와 공주 석장리 이런 게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신석기는 이제 강가 해안가에서 정착을 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자, 강이 이렇게 이제 흐르고 있고 여기 이제 정착을 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막 지으면 안 되죠. 이제 평생 살아야 되는데 동굴에서 일어나서 농사 짓는 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평생 살 수 있는 안정적인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움집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움집. 움집. 땅을 조금 파서 반지하로 들어갑니다. 땅을 좀 이렇게 파요. 이렇게. 원형입니다. 원형. 그리고 그 위에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무로 이렇게 받쳐가지고 뾰족한 움집. 한 4명에서 5명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원형, 반지하 원형 모양의 움집을 짓고 생활한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자, 이렇게 제가 그려놓을게요. 움집. 한 4명, 5명 정도가 거주를 하고 있고 중앙에 화로가 있어요. 중앙에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거죠. 제가 처음에 사학과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움집을 공부할 때 이 연기 가득 차서 이거 질식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이렇게 접근해야죠, 역사는. 똑같은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이 안에 있는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게 이 부분에 또 이렇게 구멍이, 환기구가 있습니다. 연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따뜻하게 화로를 지펴서 이 움집에서 생활을 했다고 알려져 있죠. 자, 움집. 자, 일어났으니까 이제 아침에 뭐 해야 될까요? 자, 와서 농사 져야죠, 이제. 자,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땅을 파야 씨를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손으로 땅 파면 손톱에 다 흙끼지 않겠습니까? 손 얼마나 아프겠어요. 사람인데, 도구를 써야죠. 돌멩이를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구석기 때는 주먹도끼, 긁게, 밀게, 승배찌르게 등을 썼다면 이 시기에는 이제 본격적인 돌을 갈아서 쓰는 간석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고요. 모양과 이름이 매우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간석기. 자, 돌을 갈았습니다. 돌낫, 돌괭이, 돌보습 이러한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돌 갈기 위해서 써야 되는 유물 뭐죠? 갈판, 갈돌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돌낫, 돌괭이, 돌보습.
갈판, 갈도를 통해 돌을 갈아서 자, 한 손에 이렇게 제가 농기구 하나 딱 쥐어줄게. 자, 농기구 지었습니다. 열심히 농사 짓고 있어요. 문제는 뭘까요? 털옷을 입고 농사를 지으면 땀 띠나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한반도 여름철 날씨 아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어야죠. 의복 생활이 시작돼요, 이때부터. 의복 생활의 시작. 동물 뼈로 바늘을 만들어냅니다. 뼈 바늘이 등장하고 가락바퀴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 교재에 가락바퀴 사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가락바퀴가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여기 이제 나무 막대기에 이 가락바퀴를 넣어서 실을 매달아가지고 팽 돌리면 빙글빙글빙글 돌면서 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꿰어지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가락바퀴의 특징입니다. 아, 의복 생활 시작. 땀띠 나니까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고 농사를 짓고 있구나. 요런 게 좀 핵심이라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지금 농경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 처음부터 정말 어려운 벼농사를 하긴 좀 어렵고 단순한 이제 밭농사로 농경 사회가 시작이 됐는데 역시 이 불에 탄 곡식의 화석과 유물 유적이 발견이 돼서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됐음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요. 조, 피, 수수와 같은 밭농사가 시작이 됐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돼요. 밭농사. 당연히 사냥 이어지고 있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정착했던 몇몇의 가족들은 밭농사를 지으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당연히 동물 가죽도 겨울엔 입겠죠. 여름에는 의복 생활이 시작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는 여러분, 열심히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학교 운동장에 씨 뿌린다고 해서 애가 자라진 않죠. 바람이 불어줘야 되고 비가 내려줘야 되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줘야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자연이라는 것은 사람의 힘의 범주를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자연. 제발 비 내려주세요. 태양신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거 해야 되겠죠? 숭배사상이 시작됩니다. 숭배사상의 시작. 믿어야죠. 태양신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니미즘과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러한 것들이 이 신석기 때 농경의 시작과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한국사인데 여러분 이게 지금 내신이 아니잖아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동물 숭배가 뭐니? 영혼 숭배가 뭐니? 이렇게 절대 안 물어봅니다. 그냥 숭배 사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연물 숭배 애니미즘과 영혼을 숭배하는 샤머니즘, 동물을 숭배하는 토테미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마지막 핵심이 하나 남아있군요. 여러분 열심히 농사 지었어요? 조피수수 이제 수확물 나왔습니다. 그거 담아야죠. 어디다 담을까요?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까먹습니까? 그거 아닐 거 아니에요.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흙으로 빚은 뒤에 불로 구워서 그릇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토기라고 합니다. 토기. 이 신석기의 대표적인 토기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죠. 노란색 들어갈게요. 열심히 농사를 지은 뒤에 이제 핵심으로 잘 알고 계시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 빗살무늬 토기와 이른 민무늬 토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빗살무늬 토기와 이른 민무늬 토기. 자, 빗살무늬 토기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빗살 모양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세우죠? 이거 저기 무슨 TV에 출연할 것 같은데 이걸 세울 수 있으면. 얘는 세우는 용도가 아니라 강가 해안가잖아요. 땅이 질척질척 됩니다. 땅에 그냥 폭 꽂아서 고정을 시키게끔 이런 식으로 땅에 폭 꽂아 쓸 수 있게 이렇게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어서 강가 해안가에 콕 꽂아 썼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 이름 민무늬 토기는 무늬가 없는 토기란 뜻으로 바닥이 평평한 토기예요. 이것만 만들 순 없잖아요. 어느 부분은 좀 딱딱한 땅도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이 좀 평평한 민무늬 토기도 이 신석기 때 활용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크게 큰 맥락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서 벼농사는 아니지만 농경이 시작이 되었고 돌멩이를 이용해서 농기구를 만들어 활용을 했으며 통풍이 잘 되는 의복 생활을 시작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강가 해안가에 정착을 했기 때문에 해안가에서 나오는 유물이 하나 있어요. 조개 껍데기 가면 이런 것들. 조개 껍데기 하면 바닷가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개 껍데기 가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더 지납니다. 약
3,000년 전입니다, 이제. 약 3,000년 전. 아, 5,000년 전쯤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기원전까지 포함해야 되니까요. 약 5,000년 전. 드디어 금속을 활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가리켜 우리는 청동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청동기. 여러분, 청동기하고 철기하고 더 단단하고 가벼운 게 철기예요. 근데 왜 청동을 먼저 썼을까요? 이 청동은 구리, 아연 등을 같이 섞어서 녹여서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청동기라고 해요. 철은 이제 순수한 거죠. 순수한 금속이 철기인데 청동을 먼저 쓴 이유는 이 처음에 이제 자연에서 구한 이런 철광석, 뭐 구리 이런 것들을 녹여야 그 모양으로 이제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녹는점 때문입니다. 청동기는 불의 온도 500도, 500도에서 녹는데 철기는 1000도까지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의 온도를 높이는 기술이 발전을 해야 철기까지 가는 거고 아직 1000도까지 만들지 못하니까 500도에서 녹는 이 청동을 먼저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죠. 시간이 지금 약 5,000년 정도가 지났기 때문에 농경이 어떻게 될까요? 더 발전을 하겠습니다. 농경의 발전. 지금 여러분 선사시대 제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표에 있는 내용을 채워가면서 자, 요거 특징 외우세요가 아니죠. 연결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먼저 하셔야 돼요. 구석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제 빙하가 끝났기 때문에 정착생활과 농경의 시작. 시간이 지나면서 농경이 더 발전을 한 거예요. 드디어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는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작물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굉장히 핵심이죠, 요거. 벼농사의 시작. 자, 그럼 여러분, 강가 해안가는 좁아요. 이 좁은 데서 벼농사를 짓긴 좀 어렵죠? 넓은 평야가 필요합니다. 내륙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내륙으로. 내륙으로 이제 넘어와서 이제 마을 같은 모습이 본격적으로 형성이 되기 시작했고, 집의 모습도 이러한 원형의, 반지하 원형의 움집이 아니라 직사각형 모양의 움집이 만들어집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움집. 제가 O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흐름 이해를 해드린 뒤에 암기 키워드, 박하사탐 키워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요게 또 핵심이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청동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신석기 때 농경이 시작됐다면 청동기는 농경의 발전으로 들어가면서 밭농사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물론 밭농사도 하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역사는 모두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금속을 사용한다고 해서 돌멩이를 버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벼농사를 짓고 직사각형 모양의 움집을 짓고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 돌랏, 돌갱이, 돌보습, 갈판, 갈돌로 밭농사를 시작했다면 청동기 시대에도 농기구가 필요하겠죠. 그럼 청동 농기구가 있었을까요? 청동 농기구. 삐 없습니다. 청동은 굉장히 귀합니다. 만들기가 진짜 어려워요. 귀하고 어렵습니다. 그렇게 귀한 것을 농기구에 사용할 정도로 일반인에게 모두 보급할 정도로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청동 농기구는 없고 계속해서 석재 농기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석재 농기구. 대표적인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반달돌칼이 등장하네요. 반달돌칼. 아, 청동기지만 돌멩이로 만든 농기구를 계속 사용하고 있구나. 이거 핵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색깔로 들어갔다라는 거는 시험 문제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반달돌칼.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잖아요. 이렇게 잡아서 벼 이삭을 샥샥샥 이렇게 자르는 데 사용한 반달돌칼 통해 우리가 청동기 때도 돌멩이를 계속 쓰고 있구나. 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겠고요. 나름 청동기인데 청동도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청동 유물로는 비파 모양의 동검, 비파형 동검이 등장을 하고 비파형 동검이 중요합니다. 비파형 동검이 등장하고요. 청동 거울인데 뒷면이 거친문이에요. 거친무늬 거울 이런 것들이 청동기 때 나온 뭐 주술 또는 뭐 제사의식 때 사용된 상징적인 칼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비파형 동검 이거 지배계급이 사용한 칼입니다. 여러분 손잡이는 별도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고 싸우는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 왜 칼싸움 상상하시면은 막 이렇게 챙챙 이렇게 싸우죠? 얘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찌르는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찌르는 식으로.
이게 만약에 몸속으로 들어가서 깊숙이 들어갈수록 점점 상처가 어떻게 될까요? 정말 잔인한 칼이죠, 이거. 이 잔인한 칼입니다. 이 발견된 지역을 보면은 이제 이강에서 배울 이제 고조선의 그 경계선 근처에서 대거 출토되는 걸 통해 군인들이 비파형 동검을 들고 싸웠구나. 이 한 가지를 유추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지만 돌멩이를 계속 쓰고 있고 청동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역시 벼농사가 끝난 다음엔 담아야 되겠죠. 바닥이 이 내륙 지방은 딱딱하기 때문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는 사라지고 바닥이 평평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합니다. 민무늬 토기. 청동기가 핵심이 이제 민무늬 토기인데 청동기에 앞서니까 빨리 나왔네. 그래서 이름 민무늬라는 거예요. 이름 민무늬. 그냥 민무늬는 청동기고 좀 일찍 튀어나온 거는 신석기 때 이름 민무늬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애도 있어요. 이렇게 손잡이가 달린 토기를 미송미식 토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몇 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유일하게 못하는 게 하나 있죠. 그림이에요, 그림. 그러니까 한눈에 다 구분되게끔 제가 최대한 비슷하게 하고 있으니까 요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빨간색 한 번 더 들어갈 건데요. 청동기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한번 상상해 볼까요, 여러분? 신석기에서 벼농사가 시작되면서 내륙으로 이동을 했어요. 아직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땅들이 넓게 펼쳐져 있겠죠. 어디서든 그냥 자리 잡고 농사 짓는 거예요. 난 여기 이렇게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근데 수확을 했을 때 땅의 비옥도에 따라서 수확량의 차이가 생깁니다. 얘는 대박이 나고 얘는 쪽박이 날 수도 있잖아요. 1년 뒤에 수확을 했더니 얘는 막 먹고도 막 남는데 얘는 부족한 거예요. 얘는 완전히 망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남은 A한테 찾아가서 나 좀 빌려줘 이거 해야 되죠. 이게 몇 년 동안 계속 반복이 되면은 빈부격차가 완전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잉여 생산물의 차이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확산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벼농사의 시작과 함께 잉여 생산물, 즉 남는 생산물의 차이로 빈부격차가 확산이 되었고 결국에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자 밑으로 들어가야죠. 계급이 발생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나왔어요. 청동기의 핵심은 바로 계급 발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여기다 써놓을게요. 계급 발생. 무리를 이끄는 리더가 아니라 이제 지휘관, 왕, 군장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죠. 신석기 때까지는 평등사회였어요. 신석기 때는 평등사회였었고 이때는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무리를 이끄는 리더였다면 청동기 때 이제 지휘관이 등장을 하는 거죠. 계급사회가 만들어지게 됐고, 이를 가리켜 이제 군장이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고인도를 통해 계급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무거워요, 이 돌. 밧줄로 묶어서 20-30명이 영차 하면서 끌고 가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죽으면 고인돌 만들어 주실 건가요? 절대 안 만들어 주실 거죠. 무겁잖아, 이거. 근데 이걸 왜 만들어 줬겠어요? 나보다 높은 놈이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큰 무덤을 통해서 계급이 발생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청동기는 벼농사의 시작과 계급 발생, 또 반달돌칼, 이게 핵심이라는 점, 요거 눈여겨보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한순간 남았습니다. 우리 원래 한능검 30분 때려잡기인데 시간이 조금 초과되고 있죠? 앞부분에 제가 또 이 벅찬 마음에 또 1강 오랜만에 시작하면서 쓸데없는 얘기를 좀 붙이다 보니까 30분은 조금 넘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철기 한번 가볼까요? 자, 철은 굉장히 가볍고 단단합니다. 돌멩이보다 가볍고 단단해요. 이제 돌을 안 씁니다. 드디어 이제 돌을 쓰지 않고 이 철기는 기본적으로 약 3000년경 전부터 사용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돌은 쓰지는 않지만 청동은 쓰겠죠. 이때는 이제 청동의 발전과 철기의 시작 이렇게 우선 잡아두시고요. 키워드는 이건 이제 그대로 다 가지고 와요, 여러분. 이 내용은 그대로 다 가지고 오고 철기를 통해서 핵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철. 첫 번째 철은 철제 농기구입니다. 우리 박하사탐 30분 때려잡기라면 이미 칠판 사이즈 끝나서 제가 벽에 붙어있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아직도 운동장처럼 남아 있습니다. 여유 있게 자세하게 지금 판사하면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철제 농기구. 더 깊숙이, 더 빠르게, 더 쉽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 보니까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먹을 게 많죠?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먹을 게 많다 보니까 물물교환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을 하고 상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죠. 철기는 철로 유출을 해서 묶어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철제 무기가 만들어집니다. 철제 무기. 이제 일반인들, 그냥 일반 군인들에게도 철검을 줄 수 있으니까 그 철검을 통해 싸우겠죠. 정복전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A부족이 B부족 먹고 C부족 먹고 D부족 먹고 하나의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가 철기 시대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철기는 이제 철이 핵심이구나. 근데 청동이 발전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파용 동검이 철기 시대로 넘어오면서 가느다란 모양의 가느다랗다 세자를 써서 세형 동검이 만들어지고요. 거친 무늬 거울의 경우에도 무늬가 좀 자잘해지는 잔무늬 거울을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여러분 이 한능검 1번 문제에서는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의 유물 사진을 던져주고 문제를 찾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선사문화의 발전을 파악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계급이 발생하고 이때부터 제가 역사시대, 즉 기록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이해되시죠, 이제? 이때 국가,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 철기 시대를 바탕으로 국가의 발전으로 이제 넘어가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도구를 통해서 선사문화의 발전을 좀 정리해 드렸는데요. 키워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박하사탐 키워드 앞부분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구석기, 신석기.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옛날 돌멩이와 새로운 돌멩이죠. 옛날 돌멩이니까 그냥 낭떠러지에서 바위를 떨어뜨려서 깨트려서 떼었었으니까 아주 무식합니다. 이름이, 모양이 모두 무식해요. 너 어떻게 무식하냐? 개무식한 이름들. 구석기는 여러분 개무식한 이름이 키워드예요. 이거 여러분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 유물 다 따로따로 외우잖아요. 이거 언제 외웁니까? 그냥 이름 봤을 때 개자가 들어가고 개무식한 이름들이다. 이러면 구석기. 그리고 주먹도끼는 진짜 중요합니다. 별 하나 더 들어갈게요. 도끼가 어떻게 주먹 모양이지? 날카로워야 되는데 개무식하잖아요. 개무식하면 구석기 유물. 신석기는 어떻죠? 모양과 이름이 구체적입니다. 모양과 이름이 매우 구체적인 이름. 여기는 개무식하다면 신석기는 구체적인 유물들이 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고요. 우리 박하사탐의 특징, 자음모음을 활용한 키워드 많이 들이죠. 신석기는 바로 요 시옷. 시옷이 핵심이에요, 시옷. 자, 움집 생긴사 한번 보시겠어요? 움집? 신석기라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신석기. 신석기. 시옷, 신석기. 움집 나오면 그리세요. 신석기가 써있습니다. 3D로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신석기. 자, 그 다음 밑에 보니까 숭배사상의 시작에도 시옷이 있네요. 숭배, 시옷, 시옷. 오감을 다 동원해서 해야 잊혀지지가 않는 거 알고 계시죠? 숭배사상.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숭배사상.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니까 피디님 숭배사상 한번 해주세요. 숭배사상. 아,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숭배의 시옷자, 이 시옷자의 숭배사상, 신석기라는 특징이 있겠고 빗살무늬 토기 생김새 한번 보시겠어요? 그치, 뾰족하죠? 뒤집으세요. 신석기. 그대로 뭐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제 키워드. 요거 이렇게 생긴 거 신석기 이렇게 외우면 쉽고 이게 조금 좀 어이가 없죠. 근데 어이가 없어야 잊혀지지가 않는 또 키워드라는 거. 빗살무늬 토기 자세히 보시면 신석기, 신석기라고 계속 이야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끝났잖아요. 잊혀지지 않는 죽을 때까지 빗살무늬 토기만큼은 신석기라는 그 기억을 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청동기의 핵심은 뭐 민무늬 토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이 평평하잖아요. 이렇게 민무늬 토기 이렇게 이런 것도 하나의 키워드를 할 수 있겠고 이름은 뭐다? 청동기보다 빨리 나와서 신석기 때 등장한 토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청동기의 반달돌칼도 이제 박하사탐만의 또 엄청난 키워드 하나 있죠. 자, 이 생김새 여기에 청동이라는 두 글자가 튀어나와요. 이게 문제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반달돌칼이. 여기 돌자 때문에 신석기로 많이 함정에 빠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달돌칼의 청동이라는 글자 지금부터 계속 보실 때마다 튀어나오실 텐데요. 여기 청동이라고 써 있어요. 끝내주세요, 여러분. 반달돌칼 나오면 그리세요. 반달돌칼을. 그럼 여기 자연스럽게
청동이 튀어나오는구나. 청동기에 반달 돌칼. 돌자에 함정 빠지지 마시고 청동 튀어나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만약 2점에서 3점으로 올라갈 경우에 이 동검 이름으로 좀 함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역시 쉽습니다. 청동기 세 글자, 비파형 세 글자, 철기 두 글자네요. 세형 두 글자. 332 법칙이 또 여기 작용이 되고 있어요. 청동기, 비파형, 철기, 세형까지 박하사탐 키워드까지 해서 1강 선사문화의 발전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러분의 공부하시는 시간, 공부를 한 뒤에 문제 적용까지 해주셔야 절대 틀리지 않는 1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강에서는 지금 이 시대를 바탕으로, 특히 이 청동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나라, 고조선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강 함께 또 오랜만에 제가 저희 박하사탐, 제 이름을 걸고 하는 박하사탐, 또 제 교재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이 강의로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1강의 문을 한번 열어봤고요. 2강에서는 더욱더 알찬 내용과 여러분 집중력 떨어지지 않는 그런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강에서 만나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